인재일장의 2017 대한민국 창업 아이템, 오늘은 사단법인 한국 푸드트럭 협회를 찾았습니다. 과연 푸드트럭 협회에서는 푸드트럭 예비 창업주들한테 어떤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얘기를 들려주실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박람회 때 이후로 일주일 만에 찾아뵙습니다. 협회장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히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푸드트럭 협회장 하혁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푸드트럭 협회는 2015년 12월에 푸드트럭 업계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모여서 이제 그 총회를 열고 발족한 이제 그 연합했던 단체이고요.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일은 이제 푸드트럭 영업지 확보, 그리고 메뉴 개발, 그리고 창업 교육, 그리고 이제 정부에 대한 이런 푸드트럭의 법안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법안 요청,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 2017년 1월 9일에 저희가 정식으로 이제 행정자치부에 등록이 돼서 지금은 이제 비영리 사단법인 단체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푸드트럭 쪽에 먼저 관심을 가지게 된 게요. 2005년에 제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이제 거의 우리나라 푸드트럭이 합법화되기 10년 전쯤이죠. 우리나라는 2014-15년도에 됐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미국도 뭐 푸드트럭이 그냥 암암리에 있었지만 정식적으로 이렇게 활기가 되고 활성화를 찾는 시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도 뭐 유명한 푸드트럭 그런 셰프들도 탄생을 하고, 이렇게 뭐 그 당시 또 뭐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도 같이 이렇게 유행이 되면서 그 푸드트럭도 함께 그 페이스북이랑 트위터에 공지하는 푸드트럭들도 같이 잘 됐어요. 이게 우리나라도 분명히 미국이나 일본 문화를 좀 이렇게 따라가는 성향이 있는데 10년, 늦으면 뭐 한 10년 뒤죠. 10년 뒤에도 우리나라 분명에게 큰 반향을, 센세이션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당시부터 푸드트럭에 대한 리서치를 했습니다. 다른 메뉴, 이렇게 다른 푸드트럭 보거나 일반 매장에서 뭐 유행하는 메뉴가 이거 잘 되니까 푸드트럭을 하자,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요. 일단은 내가 특정 연령대, 그 특정 시간, 그리고 상권, 그 특정 상권의 그 소비자들에 대한 그런 수익도 연간 수익도 분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에 맞춰서 메뉴를 접근하면 분명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는 뭐 저희 푸드트럭 팩토리 메뉴 중에 필리 스테이크라는 게 있는데, 요거예요. 이거 이태원에서는 한 12,000원에 팝니다. 근데 양이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신에 들어가는 치즈랑 고기가 퀄리티가 높아서, 뭐 저희 푸드트럭에서는 5,000원, 6,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근데 강남권에서는 이거, 뭐 아시는 분도 좀 계시고,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근데 이 똑같은 메뉴 가지고 수도권 뭐 남부 지역이라든지 북부 지역에서 팔면은, 아니 무슨 샌드위치 하나에 5,000원이야,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일단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시도조차 하기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별 특성도 고려해야 되고요. 객단가도 고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마진율도 같이 계산을 해가지고 상품화 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뭐 다른 동네에서 유행한다고 해서 도입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가장 초보자들이 먼저 창업할 때 쉽게 할 수 있는 아이템은요, 일단 대중성이 많은 게 처음엔 좋습니다. 너무 좀 특정인이 좋아하는 메뉴는 좀 힘들고요. 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개조에 대한 부분, 그것도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푸드트럭으로 메뉴를 개발하고 영업을 하기 전에 저는 먼저 푸드트럭을 제작하는 공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제조 공장으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전 트럭만 만들었는데, 이제 저한테 트럭을 의뢰하시고 장사를 나가시는 분들이 이게 어떤 메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트럭 세팅이 좀 잘못됐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기는 이제 뭐 샌드위치류로 이제 세팅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좀 업종 전환을 또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딱 한 가지 업종에 너무 특화된 구조로 만들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의뢰를 받은 거고요.
이게 나중에 이게 좀 순환주기가 빠르거든요, 이 푸드트럭이. 네. 메뉴 변경도 그렇고, 시즌 밖에서 영업하다 보니까, 계절도 더더욱 많이 타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공용적으로, 유니버설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설비를 넣으면 어떨까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렇게 특화된 푸드트럭 제작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담을 저희가 이제 그 제작 의뢰가 오면요, 어떤 메뉴를 하실 건지 먼저 이렇게 맞춰서 듣고, 또 나중에 또 혹시라도 추후에 업종 전환 어떤 걸 하실지를 해가지고 5가지 메뉴가 최소 가능할 수 있게 그 렌더링한 저희 그 이미지 그 저장된 저희 트럭 구조 설계도가 있습니다. 네. 그거에 이렇게 맞춤형으로 설계를 해서 지금은 이제 그 푸드트럭 의뢰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 편하게 좀 영업하시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푸드트럭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은 현 부장님을 만나뵙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익 고준은 이제 평균적으로 저희가 굉장히 좋습니다. 일반 매장 창업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한 8평짜리 테이크아웃 매장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창업 비용은 뭐 3천에서 5천 뺏기 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맹을 했을 때 본사에 내는 비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임대차 계약을 또 본인이 따로 얻어야 되기 때문에 뭐 들어가는 보증금이라든지 또 우리나라는 또 그 무시 못하는 바닥권리라는 게 있죠. 순수익이 200~300 정도 나는 곳은 바닥권리가 뭐 한 1억 정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서. 한 2억 정도는 이제 여유 자금이 있어야 창업이 가능한 거죠. 뭐 대출이건, 뭐 자기 자본이건. 근데 푸드트럭은 단돈 2천만 원으로 모든 걸 창업할 수 있습니다. 뭐 차, 트럭 구조부터, 구입부터, 개조, 그리고 뭐 권리금 없고요. 보증금 없고요. 네. 뭐 월세 같은 경우도 뭐 어디 행사라든지 장소에 대한 사용료가 있긴 한데, 뭐 일반적인 임대차 상가에 비하면 뭐 10분의 1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2억으로 8평짜리 매장을 창업하느니 2천만 원으로 그냥 푸드트럭으로 2평짜리 매장 창업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게다가 제일 좋은 점 하나가 마지막에 혹시라도 아이템 선정을 잘못하거나 뭔가 좀 본인이 시행착오를 겪고 사업을 접을 때 일반 매장 창업은 이제 물론 뭐 보증금 바닥권리는 이제 수거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적어도 한 2~3천만 원 정도 손실이 있는데 푸드트럭은 그대로 중고차 시장에 내놓으면요 감가가 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럭을 처분하더라도 150만 원 정도 손실밖에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잔존 가치가 높은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군요. 왜 푸드트럭이냐는 거 제가 질문을 받으면요.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수익입니다. 수익.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매장 창업은 주인이 이제 근무를 했을 경우에 한 400에서 500 정도 순수익이 나오면 이제 괜찮은 걸로 지금 가고 있고, 소위 말하는 대박집은 이제 월 순수익이 1,000만 원 이상인 거죠. 근데 푸드트럭은 그거보다 훨씬 높은 순수익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활발히 푸드트럭 영업하고 있는 한강 여의도 같은 경우요.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자리를 지정을 해주고, 지금 뭐 여의도라든지 동대문 DDP라든지 이런 푸드트럭이 이제 영업을 하는데, 매일 영업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금요일, 토요일만 밤에만 영업을 해요.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근데 매출 상위권 트럭은 그 중에서 스테이크 같은 경우는 객단가가 높으니까요. 하룻밤 매출 1,000만 원 나는 트럭이 있습니다. 좀 잘 되는 뭐 상위 뭐 5% 얘기 아니냐 하시지만, 평균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일매출이 한 300~400 정도 나옵니다. 그것이. 그러면 곱하기 8 하면은 일단은 400만 원 곱하기 8 하면 3,200이죠. 70%로 잡아도 한 2천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나옵니다. 꼭 거기만 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협회에서 관리하는 행사장 같은 데도 잘 돼요. 뭐 프레스라든지 뭐 예술연당,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K리그 쪽이랑 계약을 하면서 축구 경기 있는 날 때 축구장을 들어갑니다. 뭐 경기가 이제 시즌 때는 그 2~3년에 한 번 있죠. 그러니까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이 굉장히 좋죠. 시간이 뭐 저희도 원래 예정했던 시간과 훨씬 좀 늦게 가고 있는데 저랑 좀 말씀 나누시다가 1인 가구 얘기가 나왔어요.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푸드트럭을 하면 아무래도 제일 좋은 게 접근성, 어떤 접근성 부분이라든지 그런 컨셉 부분, 그런 부분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제 또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푸드트럭이요. 이동성이 이제
있다는 거죠. 네, 그냥 정적으로 그냥 있는 매장이 아니라 동적으로 움직이는 매장인데, 그러니까 푸드트럭은 이제 꼭 외식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먹을 수 있는 걸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이죠. 네,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이렇게 영업하는 트럭들도 그 아침을 이용할 수 있는 매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 협회에서도 그 아침 먹기 이벤트로 이제 학교 안으로 아침에 들어가서 아침을 나눠주는 그런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거 좋네요. 네, 굉장히 좋아요. 학부모들이 좀 매일 좀 와달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아침 안 일어나야 되니까 일찍 안 일어나야 된다고. 또 이제 그 환경위생법으로 저희가 이제 다 검증된 그런 음식들이고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이제 점점 1인 가구가 증가하고 혼밥 쪽이라고 하죠. 혼자서 이제 밥을 해먹거나 사먹거나 해야 되는 그런 게 유행을 하는데, 또 외식 같은 경우는 또 2인 이상 또 먹어야 되는 부담감도 있잖아요. 뭐 1인으로 먹을 수 있는 게 뭐 김밥 천국에 김밥이라든지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푸드트럭은 뭐 한 100가지 메뉴를 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골라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네. 뭐 어제 아침은 양식으로 프렌치 토스트랑 뭐 스크램블을 먹을 수 있고, 야, 좋다. 내일은 이제 뭐 국밥을 또 먹을 수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트럭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최대 걸림돌은 역시 장소가 아닌가. 그 트럭을 어디서 열어야 되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푸드트럭이 이제 영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장소 확보가 제일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뭐 지자체에서 장소를 제공하거나 네. 뭐 저희 협회도 이제 장소를 확보할 때 가장 큰 고려사항이 기존 상권과의 마찰입니다. 그러니까 상권과 너무 가까우면은 이제 서로 이렇게 나눠 먹는 그런 이미지를 비춰지기 때문에 기존 상권에 반발이 있고, 메뉴 또 겹치면은 또 이런 트러블이 많이 발생하는데, 저희는 이제 반대로 그거를 피해서 이제 영업지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큰 장점 중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동성인데요. 저희는 이제 예를 들어 행사장 같은 경우는 먹을 데가 없고 굉장히 많은 인구가 응집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은 푸드트럭이 가기 굉장히 좋아요. 그런 곳에 뭐 이렇게 상가가 뭐 이동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배달에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곳을 저희가 찾아다니는 게 있고, 요즘 이제 SNS를 많이 활용해서 꼭 무슨 고객이 저희한테 오기보다 푸드트럭은 갈 수 있는 반대로 장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가 불러주면 이제 가는 그런 서비스로 지금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상권과의 마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충분히 해결하면서 지금 업계가 발전되고 있습니다. 법망도 많이 확대돼 있죠. 관련된 법도 지금 계속 개정되고 있고요. 예, 앞으로 이게 조금 뭐 청년들 위주로 또 많이 가고, 청년뿐만 아니라 은퇴 후 창업자들 분들을 위한 또 대비책도 지금 정부가 꾸미는 게 있어서요. 앞으로는 좀 많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지금 푸드트럭 업계가 굉장히 좋은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에 걸맞게 지금 법안도 맞춰지고 있고, 특히 그 중간에 저희 사단법인 한국 푸드트럭 협회가 좀 많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푸드트럭 미래가 밝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푸드트럭 쪽으로 한번 창업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한번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협회장으로서 네. 협회 발전, 그리고 네. 푸드트럭을 종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많이 힘써주시고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드트럭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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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펜을 집어 던져야 되나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이거 던지고 트럭 운전을 해야 되는지.